안녕하세요. 아로랑 테크튜브 아로랑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신형 아이패드 어제 발표가 됐습니다. 아이패드 프로 12.9인치 기준으로 보면 7세대인데 세대 표시가 좀 복잡해져서 이번에는 아이패드 프로 13M4, 아이패드 프로 11M4 이렇게 이름을 좀 간단하게 통일한 것 같습니다. 아이패드 에어도 사이즈가 두 종류로 늘어나면서 아이패드 에어 11M2, 아이패드 에어 13M2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고요. 애플 펜슬도 기능이 추가되면서 애플 펜슬 프로라는 이름으로 출시가 됐습니다. 그럼 사전에 유출된 스펙과 거의 비슷하게 출시가 된 아이패드 프로 M4 시리즈부터 간단한 스펙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선 전세대 아이패드 프로 대비 더 얇아지고 가벼워졌는데요. 기기 전체 가로 세로 사이즈는 약 1mm 늘어났지만 두께가 6.4에서 5.1mm로 무게가 682에서 579g으로 특히 무게가 100g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디스플레이는 텐덤 올레드 기술이 적용된 울트라 레티나 XDR 디스플레이가 탑재가 됐는데요. 해상도는 전세대와 큰 차이가 없고 XDR 밝기도 1000니트, 1600니트로 똑같지만 SDR 밝기가 600에서 1000니트로 좋아졌고 명암비가 2배 이상 향상이 됐습니다. 무엇보다 전세대에서 얘기가 많았던 블루밍 현상, 이런 건 완전히 없어지게 되는 거니까 확실히 업그레이드된 부분입니다. 참고로 용량 1테라 이상 모델부터는 반사광을 더 줄여주는 나노 텍스처 글래스 옵션이 선택이 되는데요. 추가 비용은 15만원입니다. 다음은 프로세서 M3를 건너뛰고 M4를 넣을까 반신반의했는데 M4로 바로 넘어갔습니다. M2 대비 CPU는 1.5배 더 빨라졌고 렌더링은 최대 4배 이상 빨라졌고 뉴럴 엔진도 확실히 강화가 됐고요. 성능이야 예전에도 그랬지만 패드 중에서는 최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발표에서 소개된 앱 중에 아이패드용 파이널 컷 프로와 로직 프로, 화면 터치 중심으로 사용성을 많이 개선하고 새로운 기능도 추가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 기대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번 아이패드 신형 시리즈들에 맞춰서 새롭게 출시된 애플 펜슬 프로인데요. 추가된 주요 기능들을 보면 본체를 꾹 눌러쥐어서 사용하는 스퀴즈 제스처, 팔레트가 바로 표시된다니까 편할 것 같네요. 배럴롤 기능은 펜슬을 돌리는 정도를 인식해서 브러쉬 도구를 제어할 수 있도록 하는 이것도 꽤 유용할 것 같고요. 그리고 햅틱 피드백, 진동이 없는 것보다야 있는 게 괜찮겠지만 이건 직접 좀 느껴봐야 판단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나머지 호버 기능이라든지 두 번 탭 기능은 이런 것들은 기존에도 지원했던 거라 새로운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유출 내용 중에 검정색 펜슬이 있다 이런 말도 있었는데 그냥 화이트로만 출시가 됐습니다. 참고로 가격은 19만 5천원이고요. 이번에 출시된 신형 아이패드 시리즈들과만 호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매직 키보드입니다. 일단 가장 큰 변화는 마감 재질인데요. 알루미늄으로 변경이 됐어요. 이제는 확실히 손때가 좀 덜 타겠네요. 그리고 기능 키열이 추가됐습니다. 정말 노트북처럼 좀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트랙패드도 좀 더 커진 글래스 트랙패드로 들어가서 이 정도면 노트북과 비슷한 수준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다만 가격이 13인치 모델용은 51만 9천원이나 합니다. 아이패드 프로 모델 기준으로 보면 전세대 대비 좀 너프된 듯 보이는 스펙도 있는데요. 우선 후면 카메라, 1000만화소 울트라 와이드가 없어지면서 듀얼에서 싱글로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200 광학줌도 빠지게 됐고요. 마이크도 5개였는데 4개의 스튜디오급 마이크로 하나 줄었습니다. 그리고 너프는 아니지만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이라면 배터리 사용시간, 동영상이나 웹서핑 시 최대 10시간, 전세대와 동일하다는 점. 참고로 전면 카메라는 세로 방향에 있다가 가로 방향으로 변경이 됐고요. 또 스펙상 주의해서 보실 부분은 아이패드 프로 M4 모델의 경우 용량별 프로세서 성능도 차이가 있다는 점인데요. 256기가 512기가 모델의 경우 9코어 CPU인데 반해서 1테라 모델 이상은 10코어 CPU입니다. 성능 코어가 하나 더 들어갔고요. 램도 차이가 있습니다. 256 512기가 모델은 8기가, 1테라 모델 이상은 16기가가 탑재가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나노 텍스처 글래스 옵션도 1테라 모델 이상부터 적용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가격은 아이패드 프로 13M4 256기가 모델 199만 9천원부터 2테라 모델 349만 9천원까지, 아이패드 프로 11M4 256기가 모델은 149만 9천원부터 2테라 모델 299만 9천원까지입니다. 만일 아이패드 프로 13M4 와이파이 256기가 모델에 애플 펜슬 프로, 매직 키보드 신형, 그리고 애플케어 플러스까지 가입하면 297만 2천원 나옵니다. 거의 300만원 돈이죠. 혹시 요즘 엔저라 일본에서 구입하면 저렴할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아이패드 프로 13M4 256기가 모델 기준 21만 8,800엔, 현재 환율로 대략 192만원입니다. 7만 9천원 저렴한데요.
입국할 때 10% 부가세 내면 우리나라에서 구입하는 것보다 환율 상황에 따라서는 오히려 더 비쌀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정발할 때쯤 쿠팡 같은 곳에서 카드 할인을 얼마나 할지 모르겠지만 5% 정도 해준다고 가정해도 그냥 우리나라에서 구입하시는 게 편할 것 같고요. 참고로 대학생, 교직원 할인 같은 경우 7%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있는 중국은 1차 출시국이라 5월 9일 오전 9시부터 예약이 시작되고요. 15일 정식 출시되면서 발송이 되는데 저는 구입을 할지 말지 사실 좀 망설이고 있습니다. 우선 가격이 아이패드 프로 13 M4 같은 용량 모델 기준으로 18만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18만원이면 한국가는 편도 비행기 값이라 이걸 굳이 지금 사야 하나 싶기도 하고 거기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아이패드 프로 12.9인치 5세대 M1이 탑재된 모델인데 큰 불만 없이 아직 잘 쓰고 있거든요. 물론 2년 이상 사용하다 보니까 매직 키보드 상태도 안 좋고 좀 그렇긴 하지만 사용에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일단 다음 주 15일 애플스토어에 가서 직접 한번 보고 업그레이드가 체감이 되는지 확인한 다음 6월 정도 그때쯤이면 우리나라에도 정발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구입하는 방향으로 아무튼 지금 바로 구입하는 것보다 상황을 좀 더 보고 사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이패드 에어 프로세서 M2 탑재하고 13인치를 추가로 내놓으면서 가격도 성능 대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가장 아쉬운 점이라면 화면 주사율이 60Hz라는 거예요. 급차이를 위한 스펙 조정이라고는 하지만 13인치에 60Hz는 좀 아니지 않나 싶어요. 그래도 프로 모델 대비하면 가격도 많이 싸고 근데 스펙은 또 괜찮은 편이라 꽤 인기를 끌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아무튼 아이패드 에어 M2 모델도 다음 주 15일 정식 출시가 되면 매장 핸즈온 해보고요. 후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아이패드 신형 아이패드 프로 M4 시리즈 그리고 아이패드 에어 M2 시리즈 애플 펜슬 프로 마지막으로 신형 매직 키보드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아이패드 관련 영상에서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도 있지만 태블릿 특히 아이패드는 필기면 필기, 영상 편집이면 편집, 사진이면 사진, 음악이면 음악 이렇게 한 가지 이상 주된 사용 목적을 가지고 구입을 하셔야 후회가 없는 제품이라는 점, 특히 프로 모델은 가격도 비싼 만큼 뚜렷한 사용 목적 구입하시기 전에 꼭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태블릿은 웬만하면 큰 게 좋더라고요. 또 용량은 외장 하드나 클라우드가 있으니까 크게 상관없었던 것 같고요. 아무튼 다음 주에 정식 출시하면 핸즈온 해보고요. 추가로 자세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